방송국 내가 굳이 갈 필요 있나? 돈 안 되는 예술을 한다고? 거기다 돈 안 되는 미디어 한다고? 약간 이러면서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분명히 문화예술계에서 제일 잘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나를 위한 문화예술 대표 오대호입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보통 어렵게 느끼잖아요. SNS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통해서 문화예술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문화예술 콘텐츠 스타트업이고요. 문화예술 미디어들이 다루던 문화예술에 대한 시각이 되게 고상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고 했는데 저희는 좀 더 가볍게 영상이라는 화법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간단한 요소를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가운데 손가락의 역사 같은 거였는데 쉽게 말하면 욕설이잖아요. 그 욕설에 대한 역사를 다루면서 거기에 담긴 사회상이나 시대상들을 재밌게 풀어냈는데 그게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 욕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가 있다니? 단순히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는 걸 재밌는 쉬운 화법으로 풀어내는 게 저희의 특징입니다. 쉽게 말해서 관종이었죠. 무대 같은 거 써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밴드 생활을 좀 많이 했었고, 보통은 밴드 하면 보컬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보컬 마이크보다 더 볼륨 키워갖고 기타 치고 내가 돋보이게 하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뭔가 저 사람 독특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쟤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얘기 듣는 거 좀 즐겨했고요. 학업을 놓진 않았는데 엄청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공부는 놓진 않았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기회가 생겼었어요. 스브스 뉴스 이제 인턴 공고가 떴던 거고, 그 인턴에 지원을 해서 이제 채용이 됐던 거죠. 두 가지를 겪게 됐어요. 첫 번째는 방송국도 지금 혼란이구나. 2017년 되니까 유튜브나 페이스북, 아프리카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한 때였거든요. 이걸 못 잡아서 안달인 거예요. 저도 그때 보면서 느낀 거죠. 방송국 내가 굳이 갈 필요 있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크리에이터들이랑 방송국이랑 분간이 잘 안 되고 좋은 컨텐츠 만들면 누구든지 소비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나만의 미디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학교 내 극장이 있었어요. 조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조교 사무실에 가면 딱 잡지가 놓여있거든요. 이게 문화예술 잡지들이에요. 월간 객석, 월간 춤 같은 잡지들인데 이 잡지는 안 보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왜 이걸 안 보지? 나 문화예술 좋아하는데, 저 연극도 좋아하고 무용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라고 생각하고 들춰봤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나한테 친절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 위주로 돼 있었거든요. 여기는 미디어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기보다 그냥 전달하려고, 그냥 먹여주려고 있는 건가 보다. 그러면 여기 되게 낙후돼 있네라고 생각했어요. 최신이라고 하는 방송국들도 사람들한테 더 잘 먹히는 컨텐츠 고민하면서 발전해가고 있는데, 문화예술 미디어들은 한 두세 대, 세 세대 정도는 늦춰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강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때 이제 창업을 한번 결심하게 됐죠. 본격적으로 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투자를 이제 알아보러 다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돈 안 되는 예술을 한다고? 거기다 돈 안 되는 미디어 한다고? 예술 미디어란 말 자체에 좀 경기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았고, 실제 투자 심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제가 현장에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울먹이면서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뭘 잘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소셜 바이브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했거든요. 나오고 나서 저희 팀원 셋이서 되게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안 됐다, 우리 이제 팀 없어진다. 근데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얘네가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니까 그걸 좀 좋게 보셨던 것 같아요. 투자금을 받고 이제 되게 벅찬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컨텐츠 실제로 강화도 했고 장비도 막 갖추고 막 바이럴도 진짜 잘 됐어요. 컨텐츠를 만들면 빵빵 터졌어요. 반대로 비즈니스는 전혀 안 됐어요. 매출이 0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투자금들을 계속 소진해 나갔죠. 직원들 한 달 월급 정도 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게, 한 달 뒤면 그러면 우린 망하는데? 약간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컨텐츠를 제가 주로 만들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제 학교 동기나 학교 후배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제작에 하는 전문 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컨텐츠가 나오는 주기도 되게 엉망이었고, 컨텐츠 하나하나의 바이럴은 잘 되는데 이게 매체인가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로 연결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비즈니스를 봤을 때 정말 잘 굴러갈 수레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수레바퀴를 갈아야 될 시점인 것 같다. 거기서 이제 종료하기로 했죠. 팀원들도 근데 그때 수긍을 하면서 나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딱 새롭게 달리려면 어떤 분들이 필요한가 라고 하면서 10명 정도 리스트업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분 찾아가갖고 거의 애원하듯이, 우리 이제 월급 한 달치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분명 굴러간다, 그리고 우리 분명히 문화예술계에서 제일 잘 될 거다. 정말 감사하게도 현장 찾아가서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분이 둘 다 바로 오케이를 해주셨어요. 신기하게도 진짜 들어오신 지 한 달 만에 흑자가 났고, 한 4-5달 지나서는 BEP를 넘겼어요. 그때 체감했던 거죠. 전문성이 중요하구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거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그때 발견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 이제 배웠던 거죠. 이게 우리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익은 보면서 장사해야 된다. 우리가 드리는 리소스 대비 분명히 이게 효용이 나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팀원들이랑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단순히 미래 투자라고 해서 손해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와 테이킹이 있으면 테이킹이 더 많아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계획들을 세우면서 진짜 생존 경험을 배웠었죠. 최소한의 리소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냥 프로토타입을. 그거를 한번 태워보면 좋은 효과를 내면 또 키워보고 이런 식으로. 그게 컨텐츠에도 있고 널 위한 문화예술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예술가 성향 테스트라고 해서 나와 닮은 예술가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요즘 MBTI 유행하니까 예술 쪽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 근데 더불어서 각 성향별 분석된 거에 따라서 전시나 책 같은 거 추천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냥 한번 만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개발자도 없거든요, 팀 내.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그냥 설문 플랫폼 갖고 와갖고 그래픽만 좀 넣어갖고 질문지 설계하고 만들어갖고 릴리즈를 했는데 하루 만에 30만 명?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이거 비즈니스가 되겠다. 성향 분석에 맞춰서 맞춤형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단서를 얻은 거죠. 옛날에는 너무 크게 생각해서 진행도 못했던 걸 지금은 아예 작게 시작해서 크게 벌려나가는 걸 고민할 수 있는 거. 저는 개인적인 철학인데 오리지널리티라고 하잖아요. 그게 독창성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좋은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들려면 그거에 비슷한 레퍼런스들을 히스토리컬하게 많이 찾아갔고 그거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독창성이 발휘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일단 소셜미디어 덕후거든요. 완전히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미쳐서 하는데 보는 것마다 항상 레퍼런스 삼아요. 우리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컨텐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단순히 제가 예술 미디어를 한다고 해서 예술 컨텐츠만 보거나 미디어 컨텐츠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다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섭취를 한 다음에 그걸 분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 우리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거기서 표절이 아니라 새로운 독창성이 개발이 되는 거죠. 저는 사업 모델도, 콘텐츠도, 프로덕트도 그런 레퍼런스를 토대로 삼아야 가능하다. 창업했을 때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단순히 해외 예술 미디어가 아니라 복스나 뭐 바이스나 이런 해외 그냥 매체들을 많이 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BBC 같은 이런 데들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살아남았는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하면서 이거 우리 쪽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성장을 했었거든요. 일단은 좋은 프로덕트나 좋은 무언가를 만들려면 많은 걸 참조할 수 있어야 된다. 최근에 온라인 수업이 많아지면서 그 영상 소스로 저희 걸 활용하고 싶어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최근에 들었던 재밌는 게 방학 숙제로 널 위한 문화예술 다 보고 오기 막 약간 이런 게 있었대요. 이게 숙제만 아니었으면 정말 좋았던 영상일 텐데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건 옛날에는 저희는 이제 역사 스페셜 같은 거 보면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대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세대한테 비춰지는 미디어로서 어떻게 비춰져야 될까? 문화예술 미디어로서의 나름의 책임감도 생겨요. 기존의 교과서로만 볼 수 있었던 거 이상으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이나 내후년의 목표는 진짜 전국의 학교에서 저희 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스타트업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든다. 그리고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면 사실 그거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주식해도 돼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뭔가 사람들한테 좋은 컨텐츠, 좋은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해봐도 좋지 않을까. 사업을 시작하면 가장 많은 게 크든 작든 실패를 엄청 많이 경험하게 돼요. 팀원들도 종종 번아웃 오고 저도 심지어 번아웃이 오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원래 생각했던 가치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정신을 다시 잡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패를 견뎌나가서 성공했을 때 성취 경험이 되게 좋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정말 희열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 재미를 위해서도 사업이란 게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그냥 바로 접겠다 이게 아니라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목표로 하는 거는 단순히 잊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에버그린한 컨텐츠를 만들자가 목표거든요. 디즈니나 BBC의 자료들은 100년이 넘어도 남아있기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단체도 모바일 화법이 유행하는 시기에 잠시 유행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아니라 향후 10년 뒤, 20년 뒤 짧게는 또는 향후 100년 뒤 제가 죽고 나서 그에 봤을 때도 널 위한 문화예술이라는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좀 중심 지키고 원래 가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